네,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교과서 101쪽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래프로 인구 변화를 알아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바뀌는 우리 생활 모습을 조사해 봅니다. 먼저 지민이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다자녀 우대카드로 할인되었습니다. 엄마, 다자녀 우대카드가 뭐예요? 자녀를 여러 명 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란다.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단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지민이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처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102쪽과 103쪽입니다. 그래프로 사회 변화 모습 알아보기. 그래프를 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세 이하 인구의 변화입니다. 네, 해가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의 인구의 변화입니다. 1995년 대비하여서 2035년은 크게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인구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0세에서 14세 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에는 14세 이하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노인을 위한 시설은 더욱 많이 생겨야 될 것이며 어린이 수가 더욱 줄어들어 학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민이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600여 명 줄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입생이 적어 한두 학급만 편성한 서울 공립초등학교는 557곳 가운데 37곳이나 됩니다. 골목 한켠에 여느 대형 커피 전문점과 다를 게 없는 커피집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특이한 건 일하는 사람들, 바리스타에서 계산대 직원까지 모두 65살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신문의 내용은 많은 지역에서 매년 초등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고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생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 기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학교의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교과서 104쪽, 105쪽입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민이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변함에 따라서 가정, 교육, 의료,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입니다. 지난 1980년대 국민학교 운동회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어린이 수가 많고 학교도 부족해서 오전, 오후를 나누어 2부제 수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있던 올해 운동회는 어린이들이나 학병에게도 좀 색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2017년 봄,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모였다고 하기에는 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난 1980년 5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 수는 900만 명에 육박해서 전체 인구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줄더니 2014년에는 5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어린이 비중이 9%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먼저 가족 형태 유형의 변화라 그럴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우선 결혼을 해도 네. 아이 없이 지내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혼에 따른 1인 네. 가구, 또 청년들도 결혼을 안 해서 청년 1인 가구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노년에 그 부부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예. 네, 뭐 다문화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가족 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산업 곳곳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신생아수 급감으로 분유 소비량은 1992년 2만 7,300여 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1,700여 톤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동복 업체 상당수는 사업을 접거나 성인 의료로 타깃을 바꿨고 피아노 판매량도 1992년 18만 7천 대에서 지난해 3,600도로 추락해 생산 중단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 소비층인 제과업체와 전국 테마파크도 매출 급감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치매 예방 제조와 기호에 따른 차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과는 케어 플랜에 따라 어르신의 상황과 기능에 맞는 식사, 목욕, 배선, 이동 등의 기본 서비스와 임의용, 위생관리, 의료, 침구관리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서비스가 이뤄지지만 어르신의 그날그날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과 욕구를 충분히 고려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치매가 온 거야.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을 빙빙 도는데 눈앞이 깜깜했죠. 그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국가가 꼭 필요한 도움을 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보, 오래오래 웃으며 삽시다. 어르신과 가족의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효 대한민국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이어갑니다. 저출산으로 출산을 도와주는 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속된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전문 병원, 노인정 등 노인을 위한 전문 시설이 생겨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106쪽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늘려야 합니다. 노인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1살부터 3살 이하의 80% 이상은 국공립유아원에서 보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4살 이상은 의무교육 대상으로 당연히 국가에서 교육을 맡는다. 스웨덴 교육의 특징은 에듀케어 시스템. 교육과 육아를 결합해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문제가 여성의 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의 모든 유아교육기관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부모의 수입에 비례한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국공립 크레슈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대한 가장 큰 지원이자 혜택. 따라서 맞벌이 부모를 우선으로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3살이 넘으면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이때부터는 프랑스에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노인들이 재봉틀 앞에서 열심히 재봉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앞치마, 이불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겁니다. 작업자들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바로 옆 작업장에선 배드민턴 셔틀콕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작업자는 모두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매주 2-3차례씩 돌아가며 출근해 일하고 3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노인 행복센터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교과서 106쪽처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